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위험의 외주화,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왜 기업은 사내 하도급을 선호하고 또 하청 노동자는 산업재해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산업안전연구원의 남인호 연구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사대학교의 최서영 교수입니다. 네, 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사내 하도급을 선호하는 이유와 또 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이 사내 하도급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쟁 입찰을 통해 낮은 인건비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내 하도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주로 도급인의 근로자가 기피하는 힘들고 위험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저가 경쟁을 통해서 낮은 비용으로 하청 노동자에게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안전 등등에 대해서는 좀 덜 신경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산업재해 위험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함에도 예산이 없어서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은 개정을 통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도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도급인이 안전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결된 거 아닌가요? 문제는 이 현장의 고용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 사업장에서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중에는 하청업체의 근로자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수급인도 있고요. 아예 근로자를 두지 않은 특고 종사자와 같은 1인 자영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이 수급인 같은 자영인들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도 적절한 도급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급인이나 특고 종사자들은 자영업자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은 보통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인 거죠? 예. 네. 그것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는 사내 하도급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급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일의 완성을 맡기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 어떻게 작업을 할지는 온전히 수급인에게 그런 권한이 맡겨지기 때문에 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 또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있죠. 하지만 사내 하도급에서는 도급인이 제공하는 장소, 시설, 작업 도구 등을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촉박하거나 위험한 상태의 시설,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또한 그 위험에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럼 사내 하도급에서 일하던 자영업자가 다친 사례가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에 하나는 2020년 9월에 발전소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망사고 사례입니다. 네. 그 화력발전소 부두에서 2톤 무게의 스크루 장비를 지게차를 사용해서 화물트럭에 옮긴 후 불안전하게 하차된 상태에서 또 화물을 차량에 결박하려던 화물차주가 떨어지는 스크루에 깔려서 사망한 그런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스크루 장비의 반출 작업은 발전소로부터 정비 업무를 도급받은 A라는 그런 회사의 책임 아래 진행되었고요. 또 화물의 상차는 지게차 업체가 담당을 하게 되고 또 상차된 물건의 결박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은 화물차주 B씨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지게차 기사나 화물 기사 모두 A 회사로부터 각각 하도급을 받은 그런 업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B씨는 운송만을 하는 화물차주이기 때문에 2톤짜리 스크루 장비를 들어올릴 기구나 또 거기에 이제 고정할 장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물을 안전하게 결박하기 위해 작업용 안전 발판을 설치할 그런 어떤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화물차주 B씨는 자영업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급인인 A 회사는 B씨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해주거나 또는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감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없다면 이분들도 누군가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것, 또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이 보호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우선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또 화물차주는 자영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지 되는 그런 지혜도 있고, 또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운전기사는 지입차주의 그런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인이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수단으로 산업법상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과제를 통해서 그러한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영인도 좀 포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해외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한 양상을 띠는데요. 영국, 호주, 독일, 미국, 일본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비교를 조금 해본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네. 작년에 이제 수행한 그런 결과인데요. 우선 영국,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신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되는지 그 부분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엄청 포괄적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취업자라는 개념을 두고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근로자 외에도 우리나라의 특수 형태의 종사자와 비슷한 유사한 근로자, 그러니까 직업훈련생, 군인, 법관과 같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그런 보호 대상자, 필요 계층을 보호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업주의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의 의무를 부과해서 산재를 예방하고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산행 하도급이 자주 이루어지는 건설업이나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하신 나라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강화된 상태네요.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대상을 보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영국, 호주, 독일은 조금 사업주 외에도 또 위험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들에게 또 그 권한에 맞는 의무들을 각각 또 부여하는 형태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자기가 창출한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 자영인들을 다 포괄적으로 그 보호하는 한편 자영인한테도 그 사업주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작업 수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된다면 그 다른 작업자를 보호할 의무를 같이 동시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의무 주체인 이중적 지위를 설정하고 있어서 서로 보호해주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산안법과 같이 사전적 예방의 중심을 두는 나라도 있고, 이제 형법과 민법을 통해서 사후적 처벌과 배상의 중심을 두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 자영인이라고 해서 보호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후적으로는 보호가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고용인처럼 사전적으로도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면 사실상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신 겁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내 하도급에서 산안법의 보호 대상이 재설정되는 게,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설정이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보완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행 산안법은 동일하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더라도 고용 형태가 근로자인지 특수 형태 근로자인지 자영인인지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 도급인의 산재 예방 의무를 인정을 해왔던 거를 고려했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결코 형평성 있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및 고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응도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 조종사나 헤어 디자이너, 방송작가, 돌봄 종사자 이런 분들은 과거에 종래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그런 근로자였는데요. 지금은 프리랜서
라고도 이제 부르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봐지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산안법이 근로자의 보호에, 그러니까 근로자의 보호에 중심을 뒀다면 앞으로는 타인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자가 모두 포괄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만들어낸 위험에 노출되는 다양한 노무 제공자를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인 이외에도 타인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 자영인에 대한 보호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예. 자, 이제 두 분이 쭉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신 결론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하청 노동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도급인이 제공하는 시설, 기계, 기구,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공받는 그런 시설에서 사고 또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주로 수급인이나 또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 그리고 도급인이 조치해 줄 때까지 그냥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에게 제공한 시설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죠. 근로계약서나 이런 부분도 하고, 이런 계약 시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되고, 또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라 쌍방의 안전보건에 대한 그런 의무를 규정하고, 수급인에게 수행할 그런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알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이제 사전적 예방이 훨씬 중요하고요. 이 산안법에 수급인 등의 자영인에 대한 보호 의무도 함께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내화도급에서 이 도급인의 의무는 사업 운영의 주체로서 그 권한과 역할에 맞게 이제 부여가 돼야 되고, 도급인이 해당 위험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고 그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지배관리 영역 안에서 타인이 노동을 제공한다면 그 사람 역시도 포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의무가 부과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급인은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도급인, 수급인 사이에서의 역할 분담, 그리고 독일에서와 같은 협력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에서 도급과 도급인의 사업장의 개념을 도급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로 명확히 해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연구에서 사내하도급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에 대해서 도급인의 보호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급인에게는 이제 업무 수행에 그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해서 사업 운영자로서 도급인의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부여하되, 이제 단순히 그 장소나 설비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여하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등의 관리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이제 구분해서 사업주로서 이제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장사 임대인으로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좀 분리해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분쟁을 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본 연구가 추후 다양한 사내 하도급에서 도급인의 보호 의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